이번에는 멀티터치 이미지 뷰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멀티터치라고 하면 뭐예요? 멀티터치는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또는 3개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확대 축소를 하는 건 2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테니까요. 그 기능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만들 때는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미지 변환을 해주면 훨씬 부드럽게, 왜냐하면 매트릭스 자체가 연산 속도가 빠르거든요.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기능을 직접 만들어 본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근데 대신 이제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입력해야 될 소스 코드 양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그 입력하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 멀티터치 부분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스타트 메뉴 누르고요. 넥스트 한 다음에 자, 마이 멀티터치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되고요. 패키지 이름에서는 마이자를 삭제를 해봅니다. 자, 피니쉬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우리 화면 레이아웃, 즉 액티비티 main.xml을 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디자인 탭으로 가서 만드는 화면 레이아웃에서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선택해서 삭제하고요. 자, 이거를 컨버트 뷰로 해서 그냥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리엔테이션도 버티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그대로 그냥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이디 하나 붙여볼게요. 자, 컨테이너 이렇게 할 거고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는 우리가 새로 뷰를 하나 상속해서 정의한 다음에 그 뷰를 그냥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죠, 지금 화면은. 그래서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 우리가 정의한 뷰를 넣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뷰를 넣으면 그 뷰에다가 이미지를 보이도록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지 디스플레이 뷰라고 하는 건데, 이미지를 넣고 거기에 손가락으로 2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확대 축소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뷰를 하나 정의하면 되겠죠. new라고 하고 자바 클래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미지 디스플레이 뷰 이렇게 한번 넣어 봅니다. 얘는 슈퍼 클래스가 뷰가 되면 되겠네요. 자, OK 눌러 봅니다. 자, 이미지 디스플레이 뷰가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이미지 디스플레이 뷰가 됐고요. 자, 생성자 함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함수 generate라고 하고요. constructor 2개의 함수 먼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 일단 여기다가 init이라고 하고 똑같이 우리 하던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텍스트 객체가 나중에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컨텍스트를 변수로 선언해서 그 변수에 할당하는 방법도 있죠. 그럼 필요하면 우리가 그렇게 다시 추가로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자, init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일단 페인트 객체 만들 수 있겠네요. 페인트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여기다가 public void init이라고 한 다음에 contex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aint라고 하는 객체 new paint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변환을 위해서 매트릭스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매트릭스라고 하는 객체 자, 추가를 해봅니다. 여러 개가 있죠. Alt Enter 키를 눌러보면 그래픽스 밑에 있는 매트릭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equal new matrix라고 해서 매트릭스 객체를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전 좌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계산하는 좌표 값을 담아둘 변수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인티저 값으로 해서 last x 우리 해봤죠? 그 다음에 int last y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init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자, init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자, last x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1, last y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onSize changed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이 뷰의 크기와 위치가 결정됐을 때 라는 얘기고요. 자, 사실 뭐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죠. 크기에 대한 정보 알려주고 있으니까. 자, generate라고 하는 거 해주고요. override method라고 하고 onSize changed라고 해서 크기가 바뀌었을 때 호출되는 함수를 제정해 주도록 합니다. 자, onSize changed 선택하고요. OK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W라고 하는 가로 크기가 0보다 크고 자, 세로 크기도 0보다 크다면 자, 이거를 해주는 거는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 중에 0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요. 뭐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new image라고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메모리에 만들어주는, 자, create bitmap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어떤 이름으로 메소드를 만들든지 그건 뭐 크게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new image라고 해서 이미지를 하나 생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new image라고 하는 함수 하나 정의를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사용할 그 이미지가 있는데요. res 밑에 드러블 폴더 밑에 먼저 이미지를 갖다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오케이 하면 beach.png라고 하는 파일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new imag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죠. 자, new image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 봅니다. public void new image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int w int y, 자, width와 height를 파라미터로 받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입력하는 거는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width하고 height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파라미터를 width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height y가 heigh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뷰에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오면 자, 넘겨 받으면 그 다음에 메모리에 비트맵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해봤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를 만들고 거기에 자, 비트맵을 설정하면 이 캔버스에다가 그려주면 그 메모리에 그려주는 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m 비트맵과 m 캔버스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 m 캔버스와 m 비트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맵이라고 하는 게 m 비트맵, 그 다음에 캔버스라고 하는 게 m 캔버스,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해주면 거기에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위드스와 디스플레이 하이트라고 하는 게 선언이 돼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플로트 값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센터 x하고 센터 y라고 하는 거는 이 뷰의 가운데 부분이 될 겁니다. 그거는 int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서요. 자, float라고 하고요. 자, display width라고 하는 거 0.0f. 자, float 타입으로 display height라고 하는 것도 0.0f. int 타입으로 display center x라고 하는 거 0. int display center y라고 하는 것도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력했던 new image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on draw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on size changed가 됐을 때 새로운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되죠. 그리고 자, on draw 안에서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n touch event라고 하는 거 안에서 자, 우리 터치 이벤트 처리를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on draw하고 on touch event 메소드의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쭉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자, 그 코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on draw부터 시작해서 자, on touch라고 하는 자, on touch 이벤트가 되겠죠. 자, 거기까지 쭉 넣을 수가 있고요. 일단 on draw 한번 해볼까요? 자, on draw generate라고 하는 거 자, override 메소드로 가서 자, on draw하고 on touch 이벤트 우리 했던 것처럼 자,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on draw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on touch 이벤트 선택해서 재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될 거고요. on draw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on draw 안에 들어갈 자, 코드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on draw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갈 코드를 일단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요런 코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캔버스 객체에다가 자, 드로잉 되기 바로 전에 이 메모리에 만들었던 비트맵을 한번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 자, 우리 더블 버퍼링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 뭐 책에서는 우리가 온터치라고 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써줬죠. 근데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는 리스너를 설정해서 갔기 때문에 약간 코드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붙여넣기를 했고요. 어우, 그랬더니 뭐
엄청 빨간 줄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이고요. 여기 보면 이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라미터를 받았는데 EV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벤트로 다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객체에서 getX, getY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로그를 출력해주는 부분이 있죠. 자, 로그를 출력해주는 부분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우리 여기 로그.d라고 해서 태그가 있죠. 그러니까 로그를 구분해주는 구분자가 될 겁니다. 그 구분자에 해당하는 태그를 여기다가 하나 정의를 합니다. private, static, final, string이라고 해서 태그라고 하는 이름의 상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미지 디스플레이 뭐 이름을 뭘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미지 디스플레이 뷰에서 출력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 가보면 이제 스타트 X와 스타트 Y가 있죠. 우리가 손가락을 눌렀을 때 그때 시작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X와 스타트 Y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스타트 X하고 스타트 Y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어서 할게요.